자, 이번 시간 기출문제 풀이 특별회차 원래 2016년 2월에 시행했던 실무시험 마지막 그 4, 5, 6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번에 1번 10월 21일 보통여금에서 지출된 금액은 주식회사 금강상회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한 지출액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선 일반 전표인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인지는 이 내용 중에 거래 사항 중에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 부가세에 대한 말이 없죠. 그럼 일반 전표 입력 10월 21일 검색해서, 자, 거기에 보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만 원씩. 근데 이제 뭐가 뜰렸냐 하면 미지급금에 대한 지출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보통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에 대한 지출액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외상값을 갚은 것이다. 그리고 거래처도 금강상회가 아니고 보통상사라는 거. 두 가지를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지급금을 자, 외상매입금으로 바꿔주고요. 제가 이거 바꾼다고 했는데 안 바꿨네. 자, 이걸 외상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를 금강상회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통상사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바꿔주고 나머지 금액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12월 10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뒤져야 되겠죠. 날짜 12월 10일 딱 뒤지고, 자, 주식회사 구스무역에 대한 제품 매출 공급가액 550만 원 부가세 별도. 그러니까 공급가액 55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요거 아니네. 부가세 55만 원. 대금은 현금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분계 유형이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금 전표를 사용해서 차변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입금 전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처리가 됐던 건데, 대금 중 300만 원은 약소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550에 55만 원 하면 요 금액 요거를 현금으로 다 받은 걸로 처리됐는데, 그 중에 300만 원은 약소금, 나머지 그러면 얼마예요? 575만 원에서 나머지 275만 원? 요거는 보통예금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수정하면, 자, 수정 후에, 자, 고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앞에는 똑같고요. 어디 있나? 여기 분계가 아까 현금으로 돼 있었죠. 입금 전표 혼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은 똑같은데 대변, 자, 차변에 받을 넣음 3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275만 원이 아니고 305만 원. 305만 원 해서, 두 개 합치면 305만 원 맞네요. 자, 받을 넣음이 3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305만 원. 요거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5번 결산정리사항 문제입니다.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네. 자, 1번 결산일 현재 장부상 소모품이 잔액은 1,650만 원. 실제 소모품 재고 조사를 했더니 잔액은 1,590만 원. 1,650만 원 마이너스 1,590만 원.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죠?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 실제가 적습니다. 실제가 60만 원이 적어요. 자, 장부상 소모품과 실제 소모품 잔액이 차액 60만 원, 공장 제조 부분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분계 입력한 거 마이너스 빼지 말고 별도로 12월 30일 날 분계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장부상 잔액 1,6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빼줘야죠. 장부에서 소모품을 뺀다는 건 지금 자산처리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소모품 60만 원 하면 장부하고 실제 소모품 재고하고는 일치가 되고, 이게 어디 썼느냐? 공장 제조 부문에
사용된 거다. 그러면 사용된 소모품은 소모품비가 되죠. 소모품비. 공장에 썼다 그랬으니까 제 금액은 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결산 자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 2번 문제입니다. 자,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거래처 ABC에 대한 외화 외상 매입금. 자, 500만 원, 미화 5,000불입니다. 외상 매입금 미화로 우리가 외상값을 갚아야 될 게 5,000불을 보내줘야 되는데 장부에는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한화로 적어놔야죠. 그러니까 500만 원 나누기 5,000불이니까 1불에 얼마예요? 1불에 1,000원이었었습니다. 근데 회계기간 종료하는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불당 1,10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외상매입금이. 늘어났죠. 지금은 미화 1,100원씩이니까 5,000불을 만약에 이제 갚는다 그러면 곱하기 5,000.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550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가야 미화 5,000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5,000불을 송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직 갚진 않았습니다. 갚진 않았고 외상매입금이 50만 원이 부채가 증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입금 50만 원이 부채 증가가 되고 거래처는 거래처 ABC죠. 그래서 거래처는 ABC. 그리고 차변에는 뭘로 적어야 되느냐. 아직 갚은 건 아니에요. 갚으면서 환율에 의해서 이익 또는 손실이 나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렇게 하지만 이 경우는 아직 갚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외화 단지 환산해서 생긴 손실입니다. 금액은 50만 원. 자, 외화 환산 손실로 해서 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결산 정리로 가세요. 뭐 이때 결산 마감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거기 가서 대손상각을 클릭하십시오. 제일 먼저 요거 클릭하면 대손상각 입력 보조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요 외상매출금 잔액, 받으러온 잔액, 자, 대손충당금은 1% 설정한다 그랬으니까 1%. 이미 돼 있습니다. 대손율은. 자, 만약에 안 맞을 경우에 수정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33만 원, 245만 원. 알아서 다 자기가 계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계산은 돼 있고 370만 8,850원. 받으러 오면 141만 5,100원을 추가로 대손충당금 설정할 거니까 자, 결산 반영 그 다음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다 되면 전표 추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이거 외에 뒤에 또 기말재고자산 뭐 입력할 것들이 있다 하면 요 전표 결산 반영만 하고 전표 추가를 하지 말고요. 나머지 거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전표 추가해도 됩니다. 자, 오히려 이게 굉장히 편하고 계산 안 해도 되고 뜰릴 염려 없고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인데요. 6번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하단에 보면 이론 문제, 그 다음 실무 시험 저장하는 게 있죠. 1번 문제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이 있는 거래처 중 잔액이 거래처 원장 뒤지면 되겠죠. 가장 작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선 거래처 원장 가서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부터 6월 30일 외상매입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 검색하십시오. 그럼 외상매입금 251번 해서 엔터 치면 거래처 맨 위에 청나라부터 맨 마지막 맨 끝에 행복카드까지 쫙 하면 거래처별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수금이 제일 잘 된대. 사장님이 야 수금 제일 잘 된 데가 어디야? 추석 때 선물이라도 보내게. 할 때 리스트 쫙 뽑으면 제일 적은 게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잔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쭉 따라갔더니 사장님 청주무역이 제일 결제를 잘해줍니다. 보고 하면
사장님이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자, 그래서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 50만 원. 거래처 입력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 50만 원. 예,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1월에서 3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 쪽에 가서 딱 들어가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장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주식회사 정진상회로부터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여기 보면 매출 있고 이건 우리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 요거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 자, 매수와 공급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정진상회 겁니다. 그래서 요 밑으로 보면 구수무역 정진상회에 나온 전자 여러 개가 쫙 있는데 자, 정진상회로부터 받은 거. 그러니까 매입을 클릭한 상태에서 정진상회 받은 게 6매, 매수 6매,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받은 거. 우리가 매입한 금액 1,200만 원. 이거 두 개만 입력해 주면 되고 또 지난번처럼 세액은 얼마인가 하면 요거의 10% 120만 원 요거 하면 되고요. 지금은 요거는 필요 없고요. 자, 6건 1,2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명을 입력하라. 자, 그럼 어떤 장부를 두실 수 있나?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는 장부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일월계표 있습니다. 근데 손익계산서는요. 검색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월 단위로만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월 하면 3월 게 아니고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3개월치가 되고 12월 하면 1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적합하고요. 날짜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거는 일계표 또는 월계표 가서 자, 일계표 가면 이렇게 조회 기간이 뜹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검색을 하면 쭉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오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들 쭉 나타납니다.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가 제일 금액이 큰 거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서 840만 원짜리가 랭킹 1위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급여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현금으로 지출한 거, 이거 현금이 아닌 것. 한데 지금 전체 합계는 840만 원에 해당되는 급여 계정 과목명 코드가 아니고 급여라고 입력해서 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조회 문제까지 다 끝냈고요. 요게 시간이 조금 얼마 안 걸려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사진 한두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 회원들 대부분이 보니까 여성분들이 한 80%가 되고 20, 30대가 그중에 대부분이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요즘 이 친구 때문에 이 송중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도 질투합니다. 뒤끝 장렬합니다. 아주 난리도 아닌데 선글라스 끼고 군복이 여자들은 제복에 약한 건지 송중기가 원래 잘생겨서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보니까 어제 대통령도 뭐 창조 경제라 막 그러는데 이것도 되게 수출 잘 된다고 중국이 난립니다 지금. 10억 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송중기 태양의 매우 위험 중국 공안 우리 같으면 경찰에서 지금 경고를 하고 경고령도 내렸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동시상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에 젊은 소녀 팬들만이 아니고 송중기의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유부녀들이 난리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송중기 사랑을 질투한 남편이 성형수술을 받는가 하면 사진관에 가서 송중기가 똑같이 찍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질 않나. 태양의 후예를 몰아보던 여대생이 급성 녹내장에 걸려서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눈이 멀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4일 현재까지 6억 건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뭐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 10억 건 이렇게 나오던데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한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MBN에 나왔더라고요. 송중기 때문에 부부싸움. 송중기 영상 보더라 자기 남편을 무시한다고 분노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 이러다가 또 송중기 때문에 살인사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애솔맘 해가지고 돼 있는데 송중기님한테 자기보다 어려도 한참 송중기가 지금 몇 살이지? 한 26? 송중기님한테 질투하는 남편에서 푹 빠져 사는 아줌마들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잘생기고 멋있지 않아요? 남편은 꼴도 보기 싫어요. 뭐 힘냅시다 그러고 근데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송중기만 나왔다 하면 제가 옆에서 말 거는 것도 싫어해요. 아 그래서 나야 뭐 인물이 송중기보다 한참 못하고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조금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번 사건만이 아니고 이게 몇 년 전에 방송했죠. 넝쿨땅. 이것 때문에 한번 우리는 술 먹다가 싸웠어요. 와이프랑. 왜냐면 이 남자가 캐릭터가 처음 둘이 연애할 때 왜 이거 넝쿨채 굴러왔다고 표현했냐면 이 남자가 직업이 의사예요. 해외 유학파입니다. 어릴 때 입양 가가지고 해외에서 자라고 그리고 의사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여자랑 결혼 딱 하니까 여자들이 제일 바라는 로망. 인물도 괜찮죠. 직업 괜찮죠. 거기다가 시댁이 없어요. 시댁이 없는 게 가장 크고 또 하나 남편한테 와이프한테는 지극정성. 완전히 애처가. 그러니까 가장 이것 때문에 매일 웃다가 울다가 그때 한번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또 그러길래 야 그래도 나도 지금 뭐 누구만큼은 아니 송중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봐줄만 했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사진 하나 찾아가지고 뜩 보여줬거든요. 웃지 마시고 이 접니다. 저도 송중기처럼 장교 계급장을 다룬 해병대 송중기랑 똑같은 레이반 선글라스 끼고 이거 105mm 포입니다. 이걸 딱 보여주면서 야 그래도 나도 옛날에 조금은 봐줄만 했다. 송중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 좀 양호하지 않냐 그랬더니 와이프 말이 한마디도 안 해요. 개무시하고 말도 안 하고 텔레비전 가리니까 비키라 그러고 저도 어제 속이 조금 상해서 혼자만 옆에서 소주 한잔 마시고 그랬는데 자 여성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송중기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뭐 송중기와 결혼하는 법 뭐 인터넷에서 막 떴는데 그리고 내가 저주를 내릴 거예요. 송중기도 내 나이 되면 배도 좀 나올 거고 머리도 벗겨질지 모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잘해주세요. 자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자 수고했고요. 지금까지 나온 기출 문제는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고 이제 머지않은 4월 시험 한 20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반복해서 풀면서 틀린 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모두가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세요.